자, 이번 시간부터 스케치업 전용 렌더링 프로그램인 포디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디움은 스케치업에서 내부에서 작동하는 실사 렌더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스케치업의 렌더링 프로그램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흔히 알고 있는 V-Ray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아틀랜티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조명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빛이라든가 환경 설정 같은 것들을 해서 실사와 비슷한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도구가 이 렌더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포디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포디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쉽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만 공부하시면은 누구나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디움의 여러 가지 세밀한 기능 같은 것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조명 효과라든지 렌더링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이 포디움 화면이 되겠죠. SU라고 되어 있는 게 스케치업 내부에 설치가 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디움이라고 하는 것은 스케치업이 없이는 돌아가지가 않고요. 스케치업을 실행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면 포디움이라고 있게 됩니다. 당연히 설치를 먼저 하셔야겠죠. 자, 여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suplugins.co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SU 스케치업 포디움 버전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메뉴들이 쭉 나와 있고요. 뭐 한 번씩 쭉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포 애프터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 되겠고요. 이런 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자, 홈이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것인지, 그래서 SU 포디움 V2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 소개 영상 같은 것들도 구성되어 있고요. 자, 브라우저 같은 번역 같은 것들도 쉽게 되니까 한 번씩 쭉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스케치업 포디움 V2라고 하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고, 그리고 프리타이얼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여기다 이름이라든가 이메일 주소 같은 걸 넣으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갤러리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게 나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나와서 이미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따로 이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페이지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자, 정식으로 구매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끄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도움말 부분입니다. 헬프 페이지, 포럼 같은 것들도 있고요. 비디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스케치업 페이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 화면이고요. 현재는 제가 이렇게 꺼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포디움이라고 써있는 이거죠.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몇 개의 도구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의 이런 버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해당 부분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옵션 사항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실제로 적용을 해가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디움을 다 설치를 하셨을 텐데요. 설치를 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 같은 경우에는 경로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치업이나 포디움이나 버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버전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7도 있으실 수 있겠고 7.18 여러 가지 버전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스케치업 버전에 맞는 경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치업 8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파일에 구글 스케치업 8에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이 포디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셔야 여기 위쪽에 파일, 편집, 뷰, 카메라 이렇게 쭉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SU 포디움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포디움 라이트 시스템, 조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메뉴가 또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셔야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만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혹은 경로를 잘못 설치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경로대로 잘 확인하셔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도구를 지금 현재 제가 꺼내놨는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뷰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도구 모음에 보시면 우리가 스케치업 시간에 전체적으로 공부를 다 했었던 건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포디움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포디움에 관련된 도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꺼내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우리가 배운 대로 이걸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위치를 시켜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을 쓰는데 뷰에 관련된 도구를 한 가지만 더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우스 휠 버튼을 이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도구 모음에서 우리가 뷰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셔서 뷰 메뉴를 꺼내서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뷰 메뉴는 아마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스케치업 포디움을 공부를 하는데 스케치업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스케치업을 모르시고 바로 포디움을 공부하신다고 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빼고 그리고 함수를 바로 넘어가는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포디움을 공부하기 앞서 스케치업을 공부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포디움 위쪽에 이 메뉴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에다가 넣고 사용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 같고요. 이 메뉴들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있는 버튼은 렌더 커런트 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이건 뭡니까? 현재 보여지고 있는 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리고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화면을 그대로 렌더링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포디움 렌더링 매니저라고 하는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파일 큐 메뉴 나오고 에디 파일, 딜리트, 스타트, 스탑 쇼라고 하는 이런 메뉴들이 구성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 언타이틀, 현재 파일이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타이틀이라고 나와 있고 날짜라든가 토탈 타임이라고 해서 이런 렌더링이 전체적으로 걸린 시간 같은 것들이 나와 있죠. 자, 더블 클릭을 하거나 클릭을 하고 쇼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SU 포디움이라고 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렌더링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거는 꺼주도록 하겠고요. 자, 보게 되면은 포디움 렌더링 매니저라고 하는 창이었죠. 자,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한 게 렌더라고 하는 작업이 되겠는데, 자, 렌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을 만들다 혹은 정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렌더링이 됩니다. 렌더링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은 하나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전에 설정된 값들에 의해서 렌더링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런 하얗게 나오는 것도 어떤 환경값 같은 것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설정된 값들에 의해서 렌더링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렌더링이라고 하는 결과값은 자, 요거부터 볼게요. 여기에는 메테리얼 프로퍼티스, 재질을 주는 속성 값들, 그리고 라이트에 해당하는 것들, 옴니라이트라든가 스카이라이트, 그리고 라이트 프로퍼티스, 이런 조명에 해당하는 속성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이라고 하는 환경 설정. 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일단은 요 렌더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전에 말했던 메테리얼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메테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재질 같은 것들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케치업 시간에 재질 주는 것들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어떤 바닥면에다가 잔디 같은 재질을 줄 수도 있겠고, 흙 같은 재질을 줄 수도 있겠고,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질, 나무 재질 같은 것들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재질들의 프로퍼티스, 속성 값들을 제어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거울이라고 하는 재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고무 이런 재질이 있겠죠. 거울 같은 것들은 반사값 같은 것들이 높아서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거울을 갖다 대면은 내 얼굴이 그대로 보이죠? 반사값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런 반사값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굴절, 빛이 굴절되는 굴절값, 그리고 뭐 범프 매핑 값이라든가 라이트 값 같은 여러 가지 속성들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메테리얼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재는 No Material Selected, 아무 재질이 선택되지 않은 그런 거죠. 자, 이거는 나중에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Diffuse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디퓨즈 같은 거는 뭐냐면은 어떤 기본적인 색상 같은 거에다가 감도 같은 것들을 설정해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트랜스페어런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뭡니까? 투명도, 색상, 재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투명도 값을 설정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음상에 주의하셔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부분, 리프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반사값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울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비치게 되면은 그대로 똑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죠. 이런 게 반사값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게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리프렉션이라고 하는 굴절, 빛이 굴절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사값이 높은 거울 같은 것들을 리프렉션 값이 높아서 빛이 비추게 되면 바로 반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빛 같은 것 가지고 거울 같은 거 가지고서 많이 장난하셨는데 그런 리프렉션이 높은 굴절 값이 높은 것들도 있고 굴절이 아예 없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고무 같은 것들은 빛이 비친다고 해서 반사를 하지는 않죠. 자, 그럼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서 리플렉션 값을 조절할 수 있겠고 리프렉션 값을 조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반사값과 굴절값, 어떤 색상하고 재질에 대한 반사도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렉션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 블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블러는 포토샵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아마 흔하게 들으셨을 말인데 반사되는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값을 흐릿하게 설정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프렉션 값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넌, 글래스, 워터, 우리가 알 수 있는 크롬.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 같은 걸 말하죠. 워터, 물, 크롬, 어떤 금속, 스틸, 철, 알루미늄 다 아시죠? 세라믹, 골드, 실버 여러 가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굴절 유리라든가 원하는 재질, 원하는 굴절 값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블러라고 하는 것들. 자, 요거에 있는 블러하고 동일합니다. 굴절 값을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범프, 뎁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범프 매핑 값들을 적용하는데 이 범프 값의 깊이, 이 깊이 값을 이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수치 값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파워, 말이 쉽죠? 빛의 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주게 되면은 보통 내가 선택한 어떤 질감에 빛이 더 많이 발광하게 되는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high intensity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high라고 하는 건 높은 이란 뜻이 되겠고, intensity라고 하는 거는 감도, 세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세기, 더 강한 세기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라이트 파워라고 하는 값을 더 강하게 설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이 인텐시티라고 하는 옵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든 램이라고 하는, 램 같은 경우는 발광 물질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숨기는 거. 자, 그리고 어플라이 같은 것들은 요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설정할 값을 적용한다는 거. 클로즈는 닫는 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메테리얼 프로퍼티스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사값, 굴절값, 투명도값 등 여러 가지를 설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게 생기진 않았고요. 자, 다음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간단하게 포인트 라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생성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마우스 커서가 이동 커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은 이동 커서가 아니라 이 라이트를 어디에다가 위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점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작게 나와 있는데 점이죠. 여기 보이는 이 점이 바로 포인트 라이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조명을 간단하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명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옵션 값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조명의 어떤 인텐시티, 강도 값, 그런 것들은 1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크기는 당연히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낮아질 수는 없겠지만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정글 모양 오른쪽에는 라이트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거, 조명에 해당하는 것들의 속성 값을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제가 현재 이렇게 No Light Selected, 라이트가 선택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뜻하죠. 여기서 라이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포인트 라이트, 여기서 만든 포인트 라이트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워, 제가 이 기본값이 0, 그리고 가장 기본값이 1이 돼 있다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1이라고 하는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드래그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쭉 100까지 드래그하면 왼쪽으로 쭉 0까지 드래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선택한 조명의 파워, 세기 값을 어느 정도 강함을 줄 거냐, 이것을 설정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컬러. 자, 요거는 내가 선택한 포인트 라이트의 색상 값을 어떻게 줄 거냐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흰색인가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렇게 색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빨간색은 이것을 선택하시면 되고,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색상 값에서도 클릭을 하셔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이 슬라이더, 이걸 또 이용을 해서 약하게 혹은 진하게 주실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색상에 대한 코드 값들이 있죠. 빨강에 해당하는 값, 녹색에 해당하는 값, 파랑에 해당하는 값, 이런 것들의 수치를 직접 넣어주셔도,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도 이렇게 색상을 결정하실 수가 있죠. 빨간색 선택을 하면 25500, 파란색 선택하시면 00255, 그쵸? 흰색 선택하시면 255, 2525, 검정색 선택하시면 000.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색상 값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직접 넣으셔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뭐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컬러 값이 빨간색이 지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넣어 줄 수가 있겠어요. 자,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 프로퍼티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옵션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포디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환경 설정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거죠. 가장 처음에는 프리셋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웃풋, 엔바이러먼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프리셋의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버튼이 하나가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1.0.3, 뭐 익스테리어 QMC, 인테리어 QMC, 익스테리어 디폴트, 익스테리어 하이, 프리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선택된 것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디폴트라고 하는 PPS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 그대로 어떤 프리셋 같은 것, 미리 지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정 값들이죠. 익스테리어라고 하는 거는 외부를 뜻하고요. 인테리어는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인테리어는 내부를 뜻하죠.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해서 내부 디자인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외부에 맞는 그런 세팅 값이 되겠고, 인테리어라고 하는 거는 내부에 맞는 그런 세팅 값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에 선택되어 있는 디폴트라고 하는 값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라고 하는 값이 가장 표준 렌더링이 되겠고요.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 렌더링 시간도 어느 정도 좀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아웃풋, 엔바이러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어떻게 출력을 할 것인지. 자, 이미지 사이즈라고 하는 거, 포맷, 이미지 세이브,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 가장 처음에 보시게 되면 뷰 포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뷰 포트라고 하는 것은 보임창, 보여지고 있는 창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자, 현재 스케치업에서 보여지고 있는 창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전체적인 창, 이 전체적인 창의 크기로 렌더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이 전체적인 창 크기로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이 스케치업의 크기대로 뷰포트, 이미지 사이즈를 지정을 할 거면은 여기서 뷰포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 크기대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여기 있는 픽시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픽시드는 어떤 고정된 크기를 뜻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이즈, 위드 하이트 값이 따로따로 설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열어보시게 되면은 230에 150, 너비를 230으로 하고 높이를 150으로 하겠다는 거죠. 640에 480, 1024, 768 여러 가지 사이즈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원하는 640에 480을 선택을 하셔서 지정하시면 여기 위드와 하이트 값이 자동적으로 640과 48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값을 해주셔도 되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값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요거의 절반 크기 320에 240의 크기를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커스텀을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320에 그리고 아래다가 240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커스텀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마 뷰포트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꼭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된다. 그러면 640, 1024 원하는 크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640에 480을 선택을 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포맷이 있죠. 이것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이미지로 만들 거냐. 그래서 PNG, JPG, HDR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고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JPG를 선택을 좀 해놨습니다. 자, PNG라고 하는 것은 투명도 값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투명도를 표현하는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PNG라고 하는 값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JPG 상태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PNG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하는 이 투명도 값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나중에 JPG로 열심히 작업하시고 왜 투명도가 안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안 됩니다. PNG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이미지 세이브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어디에다가 위치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을 뜻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모델, 커스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스케치업 파일하고 동일한 폴더에 렌더링 이미지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커스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C 드라이브에 포디움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만약에 위치를 바꾸시려면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 있죠? 이거를 클릭하셔서 원하는 폴더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C 드라이브에 포디움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세팅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게 되면은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재 C 드라이브에 포디움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 안에 폴더 하나만 있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죠. 일부러 이 안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을 한 대로 세팅을 하고 OK 누르시고요. 그리고 렌더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디움 렌더링 매니저가 나타나게 될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 토탈 타임이 나오면 완료가 된 거고요. 자, 선택을 해서 쇼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폴더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언타이틀드라고 하는 이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가 세팅해 놓은 대로 640에 480이라고 하는 이 사진 크기로 세팅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옵션 부분에서 이 픽시드에서 사이즈 부분 그리고 커스텀에서 위치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이런 사이즈라든가 조절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포디움이 정식적으로 설치가 된 게 아니라 뭐 트라이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간이 다 됐거나 자, 그런 여러 가지 라이센스적인 문제들 때문에 아마 고정 크기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크기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를 좀 하셔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식적으로 잘 되신 분들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원하는 크기, 뷰포트, 원하는 위치 다 세팅이 될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아웃풋 오른쪽에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인바이러먼트 같은 부분에는 환경을 설정해주는 부분입니다.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sun, sky, brightness 값은 태양하고 하늘의 밝기 값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여러 가지 옵션 값들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백그라운드 부분을 보시게 되면 디폴트라고 되어 있고요. set in Sketch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스케치업의 배경 색상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디움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스케치업에서 설정한 이런 값이라든가 스타일 값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포디움 피지컬 스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스케치업 배경을 위쪽에서 사용한다고 했던 거고 그 반대죠. 스케치업의 배경 색상을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케치업에서 뭐 그림자라든가 뭐 그림자에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몇 년도인지 연도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값들에 제어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아래쪽에도 보게 되면 sun, sky, brightness 값이 있죠. 자, 이거는 태양과 하늘의 밝기값, 어떤 노출값, 빛의 세기값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intensity라고 되어 있는 게 강도, 세기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중간에 있는데 이거를 내리면 약해지는 거고 올리면 세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exposure라고 하는 부분은 노출값입니다. 그래서 태양하고 하늘의 노출 세기를 얘기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크게 작게 하실 수가 있고요. 리셋 버튼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면 원래 값으로 세팅이 되는 거고요. 중간 값으로.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옵션 값이 있습니다. 옵션에 보시게 되면은 소프트, 옴니, 라이트, 그리고 슬로어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옴니 라이트라든가 우리가 뭐 해봤었던 포인트 라이터 같은 설정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요거는 어떤 부드러운 효과 같은 것들을 줄 때 사용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부드러운 그림자 효과라든가 부드러운 빛 같은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줄 때 체크를 하시고 렌더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커스틱이라고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투명한 물체, 약간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투명한 물체의 어떤 가성, 부식 같은 효과를 주는 효과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빛이 산란되는 산란 효과가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돼요. 뭐 예를 들면은 금속 중에 되게 반짝이는 금속이라든가 유리라든가 물 혹은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이런 것 같은데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막 퍼지는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이 있죠. 산란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게 커스틱 효과가 되겠고 자 그리고 밑에 클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떤 점토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막 색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해도 클레이 값을 주게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세팅한 값을 무시하고 단순한 어떤 점토 같은 약간 퍽퍽한 그런 느낌의 단순한 색상을 가지게 되는 렌더링이 됩니다. 우리가 클레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클레이 사격 같은 것도 있죠. 점토로 만들어진 쟁반 같은 거 날려서 총으로 쏴서 깨는 거 그게 클레이죠. 그리고 클레이 애니메이션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진흙 같은 거, 점토 같은 거로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것을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 그러죠. 자, 그겁니다. 그 클레이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지오메트리 캐싱이라고 하는 부분과 인포메이션 바 같은 뭔가 표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인포메이션 바를 표시를 해줄 건지 그런 여러 가지 값들을 설정해주는 부분이 바로 옵션이라고 하는 세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옵션은 하나도 일단 체크를 안 할 거고요. 인바이러먼트에서는 디폴트 일단 세팅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선 스카이 브라이트니스는 리셋 눌러서 중간값. 아웃풋 들어오셔서 아웃풋에서는 이미지 사이즈 픽시드에서 커스텀 640에 480.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크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건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자, 포맷은 JPG로 해놓고요. PNG로 해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미지 세이브 로케이션 이거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틀리겠죠. 자, 모델 하셔도 되고요. 커스텀 하셔도 되고 원하는 위치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포디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 인식이 좀 잘 되는 편이 아니라서 점점 나올수록 발전은 하겠지만요. 될 수 있으면은 영문, 폴더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세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한글로 폴더를 만들었더니 얘가 인식을 잘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저장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C 드라이브에 포디움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를 영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옵션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번에는요. 여기 옵션의 오른쪽에 있는 포디움 브라우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SU 포디움 브라우저 V2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를 일단 나눠지게 되고요. 프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짜,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페이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돈 내고 쓰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일단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드 같은 거를 보시게 되면은 디자인 픽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조명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죠. 자, 조금만 넓게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보시게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카테고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D 플랜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식물을 뜻하죠. 그래서 식물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사용이 안 되죠. 자, OK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도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있고요. 모업, 3D 플랜트, 뭐 더 여러 가지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포디움, 메테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또 구성되어 있죠. 카펫 같은 형태, 콘크리트, 그리고 패브릭 같은 거, 어떤 직물 같은 그런 거죠. 글래스, 유리 같은 재질 같은 것들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유료로 결제할 수 있는 자, 사람 부분을 보시면 사람도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페이드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위쪽에 공짜로 쓸 수 있는 프리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명 기구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꺼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료로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플로어 들어가시게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겠죠. 자, 테이블 위에 놓고 쓰는 이런 전등 형태들, 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흔하게는 사용하진 않지만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들 있죠. 이런 것들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조명들 한번 써보도록 하겠고요. 밑에도 플랜츠라고 해서 트리 같은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스 아메리칸 트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북미 쪽에 있는 나무들인가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인도어라든가 트리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나무들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재질들입니다. 카펫 같은 거, 좀 전에 봤었던 거, 메탈 같은 금속 재질 같은 것들, 그리고 우드 같은
나무 재질 같은 것들, 대나무 같은 것들도 있죠. 가지고 올 수가 있겠고요. 자, 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뭡니까? 이거는 자동차 오토바이도 있고요. 봉고차도 있고, 우리나라 차는 없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포디움 메테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재질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게 되면은 가구 같은 것들 있죠. 냉장고도 있고요. 테이블도 있고, 나이프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라이트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조명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플로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클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조명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를 한번 써볼까요? 간단한 이런 모양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것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 보이시죠? 그래서 바닥면에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좀 없애주고요.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보도록 하죠. 자, 방금 전에 제가 가지고 오고 싶던 그 모델을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된 거죠. 자, 원점에다가 맞춰주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왼쪽 면에다가 제가 간단하게 사각형을 하나를 모델링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조명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할 건데, 자, 조명 효과를 어떻게 주느냐. 먼저 렌더링을 한번 해보죠. 여기 있는 렌더 커런트 씬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셔서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현재는 아무런 효과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자, 언타이틀드 들어가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모양이 되겠고, 자, 이 안에다가 우리가 라이트를 한번 주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좀 하셔서 일단은 이 맨 왼쪽에다가 한번 주입을 시켜보죠. 자, 이게 하나의 그룹 형태로 되어 있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자,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라이트를 클릭을 하셔서 점을 이쯤에다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의 그룹 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클릭을 하죠. 자, 그러면 조명이 삽입이 됐고 다시 한번 얘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라이트에 대한 옵션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옵션을 수정하시려면 라이트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왼쪽에 여기 위쪽에 보시면 라이트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자, 현재 제가 선택한 게 포인트 라이트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워는 색이죠. 여기 제가 삽입한 포인트 라이트의 빛의 색이 빛의 강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수치를 직접 입력하죠. 10 정도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값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고요.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클로즈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곽을 클릭해서 밖으로 나온 다음에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렌더링이 맞춰졌고요. 더블 클릭해서 혹은 쇼 버튼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밑에 현재 4개인데 맨 위쪽에만 빛이 이렇게 환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 정도까지 빛이 퍼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환해요. 그리고 여기는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둡게 되어 있죠. 어두운 건 아니지만 밝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한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빛에다가 색상을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거 바로 클릭 안 되죠? 더블 클릭해서 내부 빛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다시 라이트 프로퍼티스로 들어오신 다음에 컬러 부분에 클릭을 하셔서 색상을 빨간색으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에서 조금만 더 옅게 가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다홍색 정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색상이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테고 자,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서 적용 그리고 클로즈 버튼을 눌러서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하게 되면 자, 언타이틀드 그리고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자, 이 렌더링 타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컴퓨터가 좋으면 좋을수록 시간이 빨리 될 거고 좀 예전 컴퓨터를 쓰시면 좀 천천히 되겠죠. 자, 사양을 많이 타니까 좀 천천히 되시는 분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고 자, 쇼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왼쪽에 이 박스 부분에도 빨간색의 어떤 굴절값들, 반사값들 같은 것들이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무것도 빛이 추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빨간색 빛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이 조명값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색상 그리고 빛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인트 라이트를 2, 3, 4번 구멍에다가 삽입을 하도록 할 텐데 자, 더블 클릭해서 내부로 들어와 주시고 여기 포인트 라이트를 클릭을 하셔서 자, 두 번째 클릭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세 번째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네 번째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동을 시켜서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대략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고 그런 다음에 선택 도구를 선택하셔서 두 번째는 라이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라이트 프로퍼티스로 다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빛이 너무 세니까 첫 번째 있는 걸 한번 5 정도로 줄여주도록 하겠고요. 어플라이. 두 번째 있는 라이트를 선택합니다. 자, 두 번째 있는 라이트 파워도 5 정도로 수정해 주시고요. 색상은 자, 위에가 빨간색이니까 아래는 파란색의
계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두운 색상의 형태로 좀 가보도록 할까요? 자, 확인, 어플라이. 자, 세 번째 있는 거에 포인트 라이트를 선택하시고 파워는 5 정도, 그리고 컬러 값은 자, 이번에는 녹색에서 좀 어둡게 가볼까요? 확인, 어플라이 합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를 선택하시고 파워 5 정도, 컬러 값은 이번에는 무슨 색 해볼까요?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계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어플라이.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빨간색, 두 번째는 파란색, 녹색,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약간 노란색,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파워는 모두 다 5 정도로 삽입을 했습니다. 어플라이, 클로즈. 자, 나오고 렌더링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각각의 값의 색상 값이 들어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빛이 아까는 10이었고 지금은 5 값이기 때문에 조금 약해졌을 겁니다. 쇼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맨 위에 빨간색, 은은하게 빨간색 빛이 나오고요. 두 번째, 파란색, 은은하게 파란 빛이 나오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녹색 빛이 은은하게, 맨 아래쪽에는 노란 빛이 은은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신호등 같은 걸 보는 것 같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것들을 삽입해서 강도 값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색상을 간단하게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한 포인트 라이트를 삽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공부해 봤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간단하게 생성을 해봤고요. 자, 이런 거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실습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끄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미지로 한번 저장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볼까요? 자, 이게 처음에 저희가 봤었던 값이죠. 자, 맨 위에 있는 거에만 하얀색 빛이 들어가 있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은 색상 줬었죠? 빨갛게 삽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흰색, 이게 빨간색.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을 줬죠. 빨파, 녹, 노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자, 이것보다 빨간색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더 색상값이 조금 연하죠. 우리가 강도값을 절반 정도로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과도 충실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결과를 확인을 하고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한번 얘는 지워주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신호등을 갖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을 뭐 모델링을 하지는 않겠고, 자, 우리가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래픽 사인이라고 제가 검색을 좀 해보요. 자, 여기에서 간단하게 되어 있는 이런 모델을 하나를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위치를 좀 시키고, 자, 회전을 좀 시켜주도록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좀 시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180도 돌려주시고, 자, 이것을 벽 쪽으로 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정도로 위치를 해줄게요. 자, 여기 이제 모양을 좀 보도록 할 텐데 확대를 좀 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뭐 지금은 아무런 조명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그냥 색상들만 나오게 되겠죠. 자, 도중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쵸? 빨강, 노란, 녹색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디다가 해볼까요? 빨간색에다가 한번 색상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포인트 라이트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쯤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거를 선택하셔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셔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됐죠. 자, 여기에 딱 삽입이 됐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네요. 딱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색상을 좀 변화를 시켜주겠습니다. 자, 클릭하셔서 색상을 클릭하셔서 빨간색 계열을 선택을 좀 해주시고 조금 어둡게 가죠. 자, 확인하고 어플라이하고 클로즈.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있었던 하얀색이었던 그런 조명이 이번에는 조금 빨간색으로 변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줄 거면은 굳이 이 면이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면이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외부에 있는 이걸 지워주시고요. 내부로 들어가셔서 요거를 없애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혹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빛을 안쪽에다가 만들고 여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투명한 재질로 만드셔도 될 것 같죠? 자, 일단은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안쪽에다가 우리가 빛 하나를 추가를 하죠. 이쯤에다가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거를 살짝 클릭을 해서 앞쪽으로 조금만 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안쪽에는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의 전구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투명한 재질을 주기 전에 일단 요거를 한 20 정도 값을 주고 요거를 우리가 흰색에서 빨간색 계열로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조명의 강도와 또 색상을 변경을 해줬고요. 자, 이제 여기 면을 생성을 해주셔가지고 여기를 투명한 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배웠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결과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결과를 보도록 하면 투명하고 그 다음에 안쪽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빨갛게 환하게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조명 색상이 아래쪽에도 다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는 모델을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 있죠. 이거를 연결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확대를 하셔서 자, 여기를 L 버튼을 눌러서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제가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복사해서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면을 생성을 해 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뽑아서 갖다 주시고 얘네들을 부드럽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값을 줘서 부드러운 처리를 좀 해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선들이 만약에 계속 남아있다면은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밖에다 그렸군요. 잘라내기 해서 내부로 들어가셔서 다시 배치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감싸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는 조금은 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자,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빛이 좀 세서 영향을 좀 미치네요. 그리고 여기 현재 만들어져 있는 신호등이 이런 것들이 한 장의 종이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빛의 세기를 커버를 잘 못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밑에 노란색과 녹색 같은 경우에는 꺼져 있는 것 같고 위에 있는 빨간색은 켜져 있는 듯한 효과가 나죠. 이렇게 투명한 재질로 만들고 안에 배치를 하셔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조명의 색상을 줘서 효과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신호등 같은 것들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만드셔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전히 새 파일을 제가 불러오도록 하죠. 자, 지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물건, 조명 같은 거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조명 효과를 주도록 할 텐데 흔하게 말하면은 방의 위쪽에 달려있는 거실 등 같은 거 있죠. 그런 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상의 어떤 공간을 좀 생성을 해보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큼지막하게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높이를 좀 주시고 자, 이쪽 너무 크게 줬나요? 자, 안쪽으로 좀 놓고 자, 여기 면을 없애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어떤 공간을 형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위쪽을 좀 보시고 위쪽에 하나의 또 공간을 생성을 하도록 할 텐데 자,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하나를 이런 식으로 그려서 배치를 좀 하겠습니다. 자, 위치가 대략적으로 자, 맞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중앙쯤에 혹은 옵셋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살짝 제가 좀 아래쪽으로 빼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살짝 또 효과를 줘서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살짝 뽑아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등의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조금 재질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어떤 목재 재질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삽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뜻대로 삽입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위쪽에 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재질하고 어울릴까요? 목재도 되겠지만 굳이 이렇게 재질을 남발할 필요는 없고 색상 쪽으로 가셔서 색상에서 이런 목재 색상이랑 비슷한 형태로 한번 삽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조명이 될 겁니다. 전체적인 조명이 될 거기 때문에 하얀색 색상을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면만 하얀색 색상을 제가 삽입을 해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어떠한 하나의 방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좋게끔 배치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재질이 너무 오밀조밀하니까 자, 재질을 다시 좀 편집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좀 큼지막한 재질의 형태로 삽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넉넉하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렌더링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렌더링 결과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렇게 쭉 작업이 되겠고 지금 현재는 아무런 조명도 삽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쇼를 보시게 되면 자, 이러한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안쪽은 아무래도 더 깊숙하기 때문에 조금 어둡게 효과가 들어가게 되겠고 자, 이 공간에서 바깥쪽과 가까운 이쪽 같은 경우는 조금은 밝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이쪽 안쪽 모서리라든가 이쪽 모서리 이쪽 좀 어둡게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조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부에 밝기만 있을 뿐 아무런 조명도 들어있지가 않죠. 자, 꺼주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천장에 우리가 만든 이 부분에 면 부분에다가 조명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었던 포인트 라이트 이것을 가지고 해보죠. 클릭하시고 확대를 좀 하셔서 자, 이렇게 돌리셔서 자, 대략 한 가운데쯤에다가 클릭을 좀 해주죠. 자,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원래 위치대로 와주시고요. 자, 배치를 좀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죠? 자, 왜냐하면은 지금 조명이 너무 안쪽에 박힌 것 같아요.
얘를 선택을 하셔서 M 버튼 눌러서 살짝 아래쪽으로 평행하게 100 정도만 뽑아주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오게. 자, 그리고 우리가 장면이 계속 바뀌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장면을 좀 저장을 해 놓죠. 자, 배웠던 거죠? 창에 가셔서 장면 창을 여셔서 더하기를 하셔서 장면 하나를 이렇게 저장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딴 데 보다가 클릭하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렌더링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조명을 살짝 꺼내줬어요. 자, 더블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벌써 환해졌죠? 위쪽에 동그랗게 효과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조명이 밝아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이미지에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원래였는데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갔죠. 자, 이렇게 어두운 상태에서 환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효과가 있겠고요.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포인트로 삽입할 라이트는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제거를 좀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흰색으로 준 이 면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효과를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들어가면 되느냐. 자, 위쪽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 렌더 커렌트 씬 오른쪽에 메테리얼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부분, 재질 속성이 되겠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하셔서 내부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1 엔티티 셀렉티드, 한 개의 엔티티, 개체가 셀렉티드, 선택이 됐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엔티티 has no material. 자, 메테리얼은 넣고 흰색 색상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값이 디퓨즈 값은 100, 트랜스페어런시 0, 리프렉션, 범프 뎁스, 라이트 파워 전부 다 아무런 수치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밝기 값을 좀 삽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삽입을 하느냐.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라이트 파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라이트 파워가 빛의 세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흰색의 질감에 우리가 라이트 파워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많이 줘볼까요? 100 정도로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서 클로즈. 다시 한번 렌더링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봤는데 똑같습니다. 이전에 했던 거하고 아무런 효과를 안 준 것과 동일하죠. 여기에는 이 스케치업의 면에 어떤 함정 같은 것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옆으로 좀 이동을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들게 되면은 한쪽은 이런 식으로 약간 어두운 계열이 나오고요. 반대쪽은 이렇게 하얀색이 나옵니다. 자, 이게 앞면이고 뒷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뒷면에서 물건을 이렇게 빼게 되면은 올바른 색깔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잘못해서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똑같은 색상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를 만들 때 확대를 해 보시게 되면 얘의 기본적인 색상이 지금은 현재 흰색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다 우리가 흰색을 줬죠. B를 눌러서 이 흰색을 줬습니다. 그래서 컬러 값이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메테리얼을 다시 들어가 봐서 얘를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줬었던 라이트 파워라고 하는 게 0이 되어 있어요. 다시 100으로 주고 어플라이 클로즈를 누르고 다시 메테리얼을 봐도 또 0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어떤 조명의 파워 값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런 거는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뒤쪽 면에다가 우리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얘를 원래 기본적인 색상으로 돌려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뒷면 색상이 약간 어두운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회색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색상이 보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바로 뒷면이라는 걸 뜻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조명 같은 것들을 작업을 할 때는 뒷면이 아니라 앞면을 좀 선택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느냐.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면 반전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시게 되면 올바른 면이 되면서 이렇게 흰색으로 다시 나오는 걸 보시게 됩니다. 자, 이거는 흰색이 아니라 기본 색상이에요. 기본 색상이 앞면은 흰색, 뒷면은 이렇게 약간 푸른 어두운 색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회색이라고 우리가 하죠. 자, 회색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면을 반전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전체적인 거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뽑아줬었죠. 그리고 이 면을 없앴습니다. 이 안에가 다 이렇게 뒷면 색깔이었어요.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뒷면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 뒷면이에요. 회색 빛깔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는 면을 반전을 시켜줘서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현재는 원 엔티티 셀렉티드 하나의 엔티티가 선택이 되어 있고 자, 아무런 재질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흰색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을 줬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니까 컬러 000 흰색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흰색을 선택을 하니까 색상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파워를 올리고 어플라이 클로즈를 하고 다시 한번 메테리얼을 확인해 보시면 자, 이번엔 라이트 파워가 100으로 그대로 가 있죠. 자, 클로즈 하시고 장면 1을 클릭하셔서 원래대로 좀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전체적으로 빛의 효과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밑에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밝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원래는 이런 거였습니다. 자, 이랬고 효과를 이렇게 줬었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선택한 이 하나의 면이 빛의
조명의 효과가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방을 이런 식으로 밝게 만들어주는 걸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은 어떤 방향인지를 잘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흰색의 색상을 주신 다음에 재질 효과를 이렇게 빛 효과를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명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모델 안에다가 우리가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조명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갤러리를 통해서 의자니까 간단하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거 갖다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치에 놓으시고요. 너무 작죠? 자,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뽑아주겠습니다. 앞에를 볼 수 있도록 회전도 좀 시켜주시고요. 대각선으로 놓을까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놓겠습니다. 자, 이동을 시켜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녹색 평행하게 이동을 좀 시켜주시고요. 안쪽으로 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 정도로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조그마한 테이블 하나만 놓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누르셔가지고 큰 거 말고요. 간단하게 조그만 거 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거 하게 되면은 또 그거를 표현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놓고요. 또 작죠? 화면을 좀 돌리셔서 크기를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회전을 살짝 시켜주도록 하죠. 이동도 조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장면 1을 클릭하셔서 원래대로 돌아오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현재는 여기에 매테리얼이 들어가시 보시면 라이트 파워가 100이라고 하는 수치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네트워크 렌더 이제 조금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조금씩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될 겁니다. 물건들이 추가가 될 때마다. 자, 그러면은 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밝게 환하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자도 똑바로 나왔고 테이블도 똑바로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를 여러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이 빛의 색상을 좀 변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에서 색상을 변경을 하면 과연 조명에는 어떻게 될까? 자, 매테리얼로 들어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현재 여기에 조명이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B 버튼을 눌러서 재질 창을 열어주시고요. 자, 재질 창에서 빨간색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한번 선택하고 여기다가 재질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재질이 초기화가 되면서 이제 색상이 000이 아니라 색상 A07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재질의 색상이 A07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라이트 파워를 또한 100 정도로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플라이 누르고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데 클릭해서 다시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의 라이트 파워 100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렌더링 결과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하고 라이트 파워가 100인 거는 똑같고요. 색상이 흰색에서 재질이 빨간색으로 변화된 그 차이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렌더링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 자,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줬기 때문에 조명이 전체적으로 좀 빨개졌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조명 같은 경우에는 흰색처럼 보입니다. 그쵸? 우리가 색상을 빨간색을 줬는데 좀 너무 옅은 색을 한번 줬나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색상을 좀 진한 색으로 줘보겠습니다. 자, 진한 거 많죠? 이걸로 해서 삽입을 좀 해보고요. 자, 다시 매테리얼로 들어가서 선택 도구로 얘를 잘 선택하신 다음에 자, 라이트 파워를 한 50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라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조명 색상 자체가 붉은색으로 변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좀 진한 색으로 했더니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네요. 자, 아까는 너무 좀 핑크색으로 했나봐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조명의 느낌이 아까 밝았었던 흰색보다는 굉장히 붉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게 원본이었죠. 원본이었고요. 이게 라이트 하나를 포인트를 삽입을 해봤던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질을 줬을 때 그리고 의자 포함했었죠.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대신 위에는 하얀색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위에를 붉게 좀 바꿨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색상에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효과를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전체적으로 좀 꺼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혹은 B 버튼을 눌러서 흰색으로 색상을 다시 삽입을 해버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것의 재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라이트 파워도 0으로 해서 이 상태 그대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재질이 아니라 우리가 포인트 있죠? 이걸 한번 삽입을 해보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색상을 또 변경을 해보는 그러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대로 그냥 흰색을 준 상태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빛이 없기 때문에 약간 어둡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플레이스 포인트 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니까 여기 위쪽이나 아니면 중앙 부분에다가 위치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화면을 이런 식으로 바닥면이 잘 보이게끔
돌려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 포인트 라이트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다가 중간쯤에 클릭을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바닥면에 있으면 좀 이상하고 올려서 위쪽으로 제가 위치를 좀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파란색 축하고 평행하게 한 중간쯤에 위치를 이렇게 시켜주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좌우 위아래 해서 대략 실내 건물의 중앙쯤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삽입하고 현재 선택한 상태에서 라이트 프로퍼티스를 보시고요. 파워가 1입니다. 1인 상태에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결과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조명을 삽입을 했는데도 큰 변화는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강도를 좀 세게 해보죠. 자, 한 30 정도로 삽입을 해보도록 할까요? 어플라이를 하시고 다시 한번 렌더링 매니저를 통해서 결과를 추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밝아졌죠? 자, 이미지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원본이었고요. 1을 삽입을 했더니 살짝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주 살짝 밝아졌죠? 자, 다음에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꽤 많이 밝아졌죠? 자,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방으로 해서 밝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아직도 조금 어두운 감이 있으니까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야겠죠? 50 정도, 60 정도 줄까요? 6, 70 정도 값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눌러서 결과를 보고 자, 이제 지금 현재는 컬러 값이 흰색인데 색상을 뭐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게 30 정도였는데 이렇게 밝아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 이미지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밝아졌고요. 끄도록 하겠고요. 색상 변경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값이 흰색이죠. 오른쪽에 누르셔가지고 우리가 많이 한 붉은색에서 어두운 붉은색 계열로 좀 해서 어플라이 버튼 누르시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죠? 자, 붉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제재를 준 것 중에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나무에서도 이 하얀색으로 된 이런 부분 있죠? 노란색 말고 이렇게 좀 흰색 계열로 되어 있는 이런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쪽에도 여기 흰색인데 붉은색으로 보이죠? 이게 자체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뀐 게 아니라 이 중앙 부분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 중앙 부분에 있는 이 포인트 라이트가 빨간색, 지금 현재 여기서 세팅한 붉은색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붉은색 빛이 퍼져나가서 위쪽에 있는 흰색이나 나무에 있는 흰색 계열의 빨간색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색상만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빨간색은 좀 지겨우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녹색을 좀 해보도록 하죠. 확인하시고 어플라이 눌러서 다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죠? 포인트 라이트에 녹색을 줬더니 약간 분위기가 음침하네요. 그쵸? 녹색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좀 편안할 줄 알았더니 빨간색보다 훨씬 음침하군요. 그래서 위쪽에 흰색 부분에 녹색이 많이 묻어져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 라이트의 색상을 삽입을 해서 공간의 이미지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새 파일로 불러와서 자, 저장은 해주시면 되겠죠. 저장하고요. 모델 공유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새로운 파일을 불러오시고 다시 한번 공간을 좀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서 좀 볼까요? 자, 이렇게 하셔서 위쪽을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면을 뚫어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똑같이 재질을 좀 삽입을 해주죠. 안쪽 면에. 다른 재질을 삽입을 해볼까요? 목재 부분을 가셔서 요거는 삽입을 해봤고 자, 이번에는 다른 형태로 재질을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목재를 보다가 변경을 좀 했어요. 타일 부분에서 이것을 한번 육각형 흰색이라고 하는 걸 삽입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촘촘해서 편집을 들어가서 제가 좀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04라고 되어 있는 걸 600 정도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큼직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질이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됐겠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조명을 삽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탠드, 이 위쪽에 매달려 있는 조명을 삽입을 해서 그 안에다가 필라멘트 같은 부분에다가 라이트를 삽입을 해서 마치 조명이 켜져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명을 좀 가져와야 될 텐데 자,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라이트 같은 걸로 검색을 하시면 조명이 좀 나오게 되겠죠. 자, 여러 가지 조명들이 있는데 이런 거 라이트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생긴 거죠. 자, 위쪽에다가 이렇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가운데에 정확하게 들어간 것 같죠? 자, 면에 하고 위치 변경을 시켜주시고 싶으시면 선택하고 N 버튼 눌러서 이렇게 배치시켜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안쪽에 전구가 있죠? 여기를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또 그룹이거든요. 안에서 얘도 그룹이네요. 더블 클릭해서. 자, 지금 그룹이 따로 이것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숨기기를 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구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전구가 지금은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다가 전구의 모양 필라멘트처럼 포인트 라이트를 두 개를 삽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켜져 있는 것 같은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뷰를 숨긴 거를 다시 보여줘야겠죠. 모두 해서 자, 뷰에서 숨겨진 도형을 체크하시고 얘를 선택하셔서 숨기기 취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밖으로 나가서 전체적으로 좀 보이는 각도에서 우리가 했었던 장면 효과를 다시 한번 삽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죠? 창에서 장면 추가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이렇게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냥 평범하죠? 평범하게 나오고, 자, 여기 당연히 전구는 꺼져 있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꺼주시고요. 자, 확대를 합니다, 이제. 확대를 하셔서 이 안에다가 삽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 클릭하고 더블 클릭. 자, 이거 잠깐 숨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안에다가 삽입을 해주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플래시 포인트 라이트를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삽입을 좀 해주죠. 클릭을 해주시고요. 일단 하나만 좀 삽입을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하나를 만들었는데 두 개가 만들어진 이유는 얘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를 변경하니까 여기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여기서 얘를 없애게 되면은 이 뒤쪽에 있는 이쪽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얘를 똑같이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부로 들어와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외부에서 이 안에다가 대략적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따로 선택이 될 때 이 안쪽에다가 포인트 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잘 잡아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위치가 좀 애매하니까 이동 도구를 사용해서 클릭하셔서 이쪽으로 빨간 축 평행하게 한 30 정도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녹색 축 평행하게 요 정도가 한 20 정도 될 것 같네요. 20 정도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가운데 위치한 것 같은 효과가 들어가겠죠. 다시 해서 조금만 왼쪽으로 5 정도만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 위치를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는 나가도록 하겠고, 자, 이것을 이제 얘를 선택을 하려면 얘를 잠시 또 숨겨야겠죠. 자, 얘죠. 얘가 결국에 우리가 삽입한 애가 되겠습니다. 얘 우리가 라이트 효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라이트 프로퍼티스에서 파워가 1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얘를 한 10 정도로 줘보도록 할까요? 어플라이 하고 클로즈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뷰에서 숨겨진 도형을 선택하신 후에 자, 요 안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숨기기 취소를 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다 보이게끔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 보이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룹 내로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밖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좀 확대를 한 상태에서 결과를 살짝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를 줬습니다. 자, 느낌이 너무 좀 세게 들어간 것 같은 효과가 나죠. 10 정도 줬는데 너무 세네요. 한 절반이나 2, 3 정도만 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정을 하고 전체적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숨기기 하시고 얘를 프로퍼티스 한 3 정도를 줘보고 클로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숨겨진 도형 선택하셔서 숨기기 취소. 다시 숨겨진 도형 하시고 나가시고 장면 1로 좀 가죠. 자, 이 상태로 가셔서 다 나오게끔 하고 보겠습니다. 자, 효과를 보니까 이렇게 빛이 들어갔죠? 이렇게 켜져 있는 것 같은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쪽만 지금 빛이 있다는 게 확연히 티가 나니까 다른 한쪽에도 효과를 좀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확대를 하셔서 반대쪽으로 좀 가신 다음에 자, 여기 마찬가지로 얘를 더블 클릭 얘를 숨기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얘도 좀 숨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복사를 하겠습니다. 선택하셔서 이쪽으로 평행하게 한 50 정도 가면 될까요? 조금 더 가야 되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이동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N 버튼 눌러서 이쪽으로 이동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이동을 해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회전이 돼버렸네요. 자, 선택해서 이쪽으로 지금 80 정도니까 한 30 정도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여기까지가 50 정도니까 10 정도만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살짝만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넣도록 하죠. 자,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의 효과가 현재 3 정도 우리가 여기서 한 거를 그대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3 정도가 들어가 있고 자, 여기 다시 보여줘야겠죠. 숨겨진 도형 선택하시고 숨기기 취소하겠습니다.
숨겨진 도형 꺼주시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삽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트 2개 필라멘트 위치 부분에다가 삽입을 다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개가 다 켜져 있는 것 같죠? 자,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효과가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좀 밝아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전구가 있기 때문에 전구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위쪽에 동그랗게 그림자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죠. 이 껍데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부가 많이 밝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밝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다른 곳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에서 밝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명 등을 실제로 한번 모델에다가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사이트에서 화장실, 베스룸 같은 거를 한번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하고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검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괜찮은 것을 좀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너무 좋은 것보다는 간단하고 심플한 것 위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불러오도록 하죠. 불러와 줬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중심축에다가 좀 놓고요. 여기서 봤을 때 불필요한 것들은 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를 하시고 위쪽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니까 싹 정리를 해주시고요. 치수나 수치선 같은 거나 문 같은 것들은 제거를 좀 깔끔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필요 없겠죠. 지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벽 같은 것들도 제거를 좀 해주죠. 깨끗하게 정리를 전체적으로 좀 해주겠습니다. 이쪽도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지워주고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면도 사실상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리고 아까처럼 공간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 공간 안에다가 얘네들을 배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필요 없고 이 선도 필요 없고요. 자, 됐죠? 자, 이 상태로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를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다시 하나의 그룹으로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 자, 얘네를 옆으로 좀 치워놓은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화장실이 될 면을 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제작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는 뚫어주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을 배치를 해주죠. N 버튼 눌러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해서 좀 돌려주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돌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배치를 해주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좀 할게요. 자,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크기를 조금만 크게 세팅을 하시고 그리고 불필요한 거 없애고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실제로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것들을 배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불필요한 것들, 여기 물이군요. 그대로 놓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로 놓고 우리가 렌더링을 하고요. 그리고 위쪽에다가 조명을 또 삽입을 해서 렌더링을 하는 실습을 해볼 거고요. 자, 여기 나머지 이것들에 조금 타일 같은 형태가 좀 삽입되는 게 좋겠죠. 타일을 클릭하셔서 자, 이런 모형을 좀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좀 복잡하긴 한데 뭐 이런 모양도 이것도 괜찮네요. 이것을 쓰도록 하겠고요. 자, 없애주도록 하고 자, 장면을 하나를 만들도록 하죠. 이 상태 정도로 하나를 해서 조금 위로 올려주시고 창에서 장면을 하나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겠고요. 일단 렌더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죠.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음침하죠? 조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음침하고요. 이렇게 안쪽은 상당히 어둡고 위쪽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둡죠? 이쪽은 좀 밝은데 이런 식으로 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화장실 같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확대했을 때 이런 게 조명이죠. 이런 거. 이런 게 조명으로 많이 쓰이고 그리고 뭐 화장실이나 크기 같은 거에 따라서 위쪽 천장에 조명이 달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먼저 삽입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간단하게 포인트 라이트 하나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안에다가 들어가셔서 보셔서 2개 정도를 삽입을 하죠, 우리가. 자, 여기다가 하나를 삽입하고 자, 얘를 먼저 배치를 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삽입을 좀 해주시고요. 자, 옆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20 정도? 좀 더 가야 되겠네요. 50 정도 이동하고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잘 봐야겠죠. 평행하게 이동이 하게끔 자, 이 정도 100 정도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 안쪽에 보이시죠? 자, 이것을 M 컨트롤 눌러서 그대로
복사를 하나를 해주죠. 자, 이쪽하고 평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한 200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하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겠고 자, 이렇게 보죠. 자, 이 조명하고 이 조명이죠. 자, 얘를 먼저 선택을 하고 프로퍼티스를 보시게 되면 1 정도가 돼 있는데 한 3 정도로 우리가 줘보죠. 어플라이 하시고요. 얘 같은 경우도 3 정도 어플라이 하시고 자, 화장실이니까 하얀색보다는 살짝 좀 노란색 계열이 있게끔 줘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얘를 삽입을 하고요. 어플라이 얘도 똑같이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장면 1 눌러서 돌아가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죠.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앞에가 막혀져 있어서 위쪽으로 좀 많이 뻗어나갔네요. 그리고 너무 노랗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삽입했던 포인트 라이트는 제거하고 위쪽에다가 제대로 천장에 조명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셔가지고 얘하고 얘는 제거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천장에다가 조명을 좀 만들죠. 따로 뭐 가지고 오지는 않고 우리가 배웠던 대로 만들겠습니다. 위쪽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본 재질로 좀 다시 편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재질로 만들어주시고 자, 뒤쪽은 그냥 빼겠습니다. 자, 그리고 F 버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빼주고요. 이거를 살짝만 돌출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자, 흰색 재질을 삽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테리얼 프로퍼티스에서 라이트 파워를 올려주시고요. 자, 다른 데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재질을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상에서 조금 이번에는 밝은 형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곳 위주로 삽입을 좀 해주도록 하겠고요. 되셨죠? 자, 장면 1로 다시 가셔서 자, 이 상태에서 결과를 좀 보죠. 자, 클릭하고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죠. 훨씬 밝아진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원래는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이건 실패고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벽의 재질이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 약간 우중충한 느낌이 이 벽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련되게 흰색 벽에 간단하게 줄 정도 몇 개 정도 그으면은 훨씬 더 이쁜 벽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래서 흰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 훨씬 깔끔하죠.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줬고요. 벽에 좀 밋밋해서 이런 식으로 돌출을 좀 줬습니다. 양쪽에 반대쪽에 하얀색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을 보시면 특히 잘 아시게 돼요. 돌출을 줘서 조금 더 질감 있는 형태로 생성을 했습니다. 흰색에 간단하게 돌출을 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우리가 조명을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명 하나만 삽입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추후에 반사라든가 굴절 같은 것들을 더 배우게 되면은 훨씬 더 멋있는 작품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조명을 여러분들의 모델링에다가 방 같은 것들을 하나 구성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